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가 새벽 배송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변수였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매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요.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까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시금 부각됐습니다. 주요 마감지수 수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일제히 하락한 뉴욕 증시입니다. 중간에 FOMC 결과 전후로 살짝의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후로 계속해서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2% 가까이 내림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역시 2%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 빠지면서 7,31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체크를 해볼까요? 간밤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에 상승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화 인터뷰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이를 미국의 강경한 대이란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잠잠해지나 싶었던 국제유가 오늘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브렌트유는 8%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금 9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WTI 역시 7% 가까이 상승하면서 84.7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은 만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한 반면에 10년물과 30년물 등 장기 국채 수익률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에 따라 단기물에는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에 장기물은 물가와 재정 부담을 반영하면서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이른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2% 가까이 오르면서 4.69%의 마감을 지었고요. 2년물은 0.29% 하락, 4.26%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30년물은 2.4%로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요. 5.2%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펴보시죠.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5% 넘게 빠졌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ETF죠. EWY 역시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78%의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네요. 이어서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빠졌습니다. 상승하는 섹터 단 3개인데요. 당연히 유가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섹터가 또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겠죠. 2% 가까이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컨슈머 스테이플스가 0.2% 상승,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2%로 그래도 하락하는 시장에서 그나마 좀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는 0.6% 하락, 유틸리티도 1.3% 넘게 빠졌고요. 파이낸셜 쪽에서도 1.5% 하락, 무엇보다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쪽에서 3% 넘는 깊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의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시장입니다. 오늘도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깊었는데 엔비디아가 3.4%로 또 한 번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요. SK하이닉스 ADR은 어제보다는 좀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2.6% 하락. AMD도 5% 넘는 낙폭, 인텔도 5%의 하락을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두 자릿수 급락을 보였습니다. 10% 넘게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오늘은 조금 빠졌네요. 0.2%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와 함께 같은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비주 쪽에서도 오늘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ASML이 2% 하락, 램 리서치는 7%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좀 그나마 반등을 해줬던 애플 쪽에서도 오늘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약세를 이어갔고요. 스페이스X 오늘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낙폭을 기록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좀 상승세를 보여줬던 비자 쪽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0.5%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파이낸셜, 그러니까 은행주들도 대부분의 빨간불을 킨 상태입니다. JP모건이 3.5% 하락,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웰스파고도 3%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3% 가까이 많이 빠진 가운데 그나마 이제 방어를 해준 게 구글 쪽입니다. 구글이 1% 가까이 올라주면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소비주 쪽에서는 그래도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월마트가 0.9% 상승, 코스트코도 0.7%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카콜라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장에서 0.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조금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네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엑선모빌, 쉐브론 모두 2%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의 최대 관심 이벤트였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3.5에서 3.75%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결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금리 자체보다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메시지였는데요. 이번 FOMC에서 확인된 핵심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경계감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고용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지만 물가는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회의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간 FOMC는 사실상 사전의 결과가 확정된 것처럼 99% 수준의 시장 합의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바로 이 연준 내부의 의견 차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된 건데요.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지만 이번 FOMC는 연준이 아직 섣부른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추가 경제 지표를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물가와 고용 지표로 이동할 전망인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고용 시장 둔화 신호가 나타나는지가 향후 금리 경로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시장 측면에서는 금리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경우 성장주와 기술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물가 안정 신호가 확인될 경우에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FOMC는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장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물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고 또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유지를 한 겁니다.